네, 안녕하세요. 한국인재교육원의 송준경 강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저희 재활 트레이닝 과정을 등록을 하셨거나 아니면 아직 등록하시기 전이실 텐데요.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릴 지금 이 영상은요. 저희 재활 트레이닝 과정이 프리 레벨 1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벨 1 과정이 제일 쉬운 초기 이제 제일 1단계 코스인데 그 레벨 1 과정을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어떤 분들이시냐면은 현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 완전히 나는 재활 트레이닝을 배우고 싶은데 아무런 이론적인 기반이 없어 처음 시작하는 완전 초보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레벨 1 과정을 처음에 수강하게 되면 레벨 1 코스는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짧아요. 짧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몸 전체를 훑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 또 용어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레벨 1 과정을 듣다가 중간에 또 이탈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레벨 1 과정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처음부터 이제 벽에 부딪혀서 시작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벨 1 과정을 입문하기 전에 혹은 지금 재활 트레이닝에 대해서 내가 한번 공부를 하고 싶어 근데 좀 막연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기반을 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이제 짧은 시간 동안 말씀드릴 내용들은 사실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이게 어렵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선생님들이 아무런 용어라던가 개념이 없는 상태, 몸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 이것도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시작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이해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거는 선생님들이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습하고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라든 거를 선생님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릴 것들은 대부분 어떤 용어 있잖아요. 용어랑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골격에 대한 해부학이에요. 그래서 명칭들, 그 다음에 움직임에 대한 용어,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왜냐면 레벨 1 과정에서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재활 트레이닝에 대해서 논할 때 이런 기본적인 용어라던가 움직임들이 다 약속이에요. 약속. 선생님들이 영어를 할 줄 모르고 외국으로 유학하는 거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 언어를 모르고 다른 나라에 가면은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하는 거는 우리가 약속된 용어라던가 이런 개념들을 선생님들이 이해하고 더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학습하고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선생님들이 이 용어에 익숙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혼자 책도 읽을 수 있고 어떤 강의, 어떤 세미나를 듣더라도 많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 어느 정도까지가 어렵다는 걸 기억하시고 한번 같이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 자료는 카페에 그 PDF 파일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영상만 보지 마시고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카페에서 첨부 파일 다운 받으셔서 아예 프린트아웃을 하세요. 프린트아웃 하셔갖고 같이 놓고 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좀 받아 적으면서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한 30분 정도 같이 한번 저랑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처음에 그림 보시면은 어떤 여성분이 나체로 이제 서 있어요. 발가벗고 서 있는데 발가벗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해부학적 자세, 아나토미컬 포지션이라고 하면은 해부학적 자세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선 상태에서 가만히 선 상태에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손바닥이 앞을 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편안하게 서면 어때요? 손바닥이 내 몸을 향해서 편안하게 섰을 때는 내 몸을 향하죠. 이게 아니라 손바닥이 정면을 향한 상태. 이 상태가 해부학적 자세, 아나토미컬 포지션이다 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몸의 위치나 방향, 그 다음에 면 등을 다 논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제시가 된 거고 이런 건 어렵지가 않죠. 그냥 해부학적 자세란 손바닥을 앞을 향한 상태다. 이거는 그냥 전 세계적인 약속, 하나의 기준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부학적 자세라는 게 이렇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신체의 면이 있어요. 면. 신체를 나누는 면들이에요. 선생님들이 혹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거나 혹은 MRI, CT를 찍게 되면은 이렇게 단면으로 촬영돼서 사진이 나올 거예요. 3D가 아니라 단면으로. 근데 보시면은 옆에서 찍은 모습, 앞에서 찍은 모습, 그 다음에 뭐 CT 같은 경우에는 횡단면으로 MRI나 CT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면들에 보면은 그 엑스레이에도 써 있어요. 뭐 AP, 뭐 이렇게, 뭐 레터럴 뷰, 뭐 프론탈, 뭐 세지탈 뷰 이런 식으로 막 써 있거든요. 그 면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체를 나누는 면인데
지금 보시면은 정면에서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죠. 요 면. 그래서 신체를 앞, 뒤로 2등분한 이 면을 우리가 이제 프론탈 플랜이라고 합니다. 관상면. 프론탈 플랜이라고 하고요. 선생님들이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한글로도 관상면이라고 말씀드릴 건데 아마 선생님들 유인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제가 그냥 한글은 안 적었어요. 왜 그러냐면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선생님들이 관상면이라는 용어보다 그냥 프론탈 플랜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셔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가만히 이 영상 보면서 보시는 게 아니라 말을 따라서 계속 말을 하세요. 입을 뻐끔뻐끔 하셔야 돼요. 프론탈 플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세지탈 플랜이라고 하는 건 신체를 좌우로 나누는 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면을 바라보면 어때요?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선생님들이 저를 세지탈 플랜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상면이라 그래요. 세지탈 플랜.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 플랜은 뭐냐면은 요렇게 자르는 거예요. 신체를 위아래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제가 뭐 요렇게 보면은 제 머리 정수리 쪽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저를 이제 트랜스버스 플랜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단순히 이 면이 아니에요. 이 3차원적인 면이 아니라 보세요. 제가 움직여 볼 건데 제 움직임이 어떤 면에서 일어나는지를 관찰을 해보세요. 자, 손을 제가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몸을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제가 무슨 면에서의 움직임이에요? 프론탈 플랜이죠. 프론탈 플랜. 그쵸? 관상면에서 맞추셨죠? 다음에 자,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이렇게. 이건 무슨 면에서 움직임이에요, 제가? 시상면이죠. 세지탈 플랜. 시상면에서의 움직임. 그쵸? 그 다음에 자, 제가 이렇게 팔을 움직이고 목을 이렇게 돌려볼 거예요. 지금 이거는 무슨 면에서의 움직임이에요? 이게 이제 트랜스버스 플랜에서의 움직임이에요. 횡단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각각의 면과 함께 이 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 움직임이 이렇게 일어나요. 이렇게. 이건 지금 어떤 면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런 사선의 면은 안 배웠는데 나중에는 이런 복잡한 움직임을 선생님들이 이해하시려면은 이런 면들이 서로 혼합된 것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일단은 세 개로 나눠서의 면을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들이 지금 저희 요 시간에는 이런 용어들을 선생님들이 확실하게 숙지를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시고 수업을 들어가세요. 그러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여기 지금 면 나오죠? 이렇게 세지탈 플랜, 프론탈 플랜,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 플랜, 방금 전에 배웠던 면이 있고 신체에 대해서 어떤 위치, 방향에 관련된 용어들이에요. 용어. 이건 약속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냥 한글로 이게 앞이죠. 앞, 뒤, 위, 아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용어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앞쪽이 뭐냐면은 안테리어라 그래요. 안테리어. 앞쪽. 안테리어. 그 다음에 뒤 보세요. 뒤를 포스테리어라 그래요. 포스테리어. 이게 전부 다 신체의 기준입니다. 신체. 어떤 3차원적인 공간이 아니라 내 몸이.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죠. 이쪽이 안테리어고 여기가 포스테리어예요. 제가 이렇게 서 있죠. 여기가 안테리어고 여기가 포스테리어예요. 이해돼요? 사람의 몸에 대한 기준이에요. 앞쪽이 안테리어, 뒤가 포스테리어. 그 다음에 머리 쪽. 위를 이제 슈페리어라 그래요. 슈페리어. 위쪽을 슈페리어라고 하고 아래쪽은 인페리어라고 불러요. 다시 그래서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인페리어. 신체의 몸이 기준이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누울 거야. 누우면 어때요?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인페리어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의 몸에 대한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근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죠. 레벨 1 과정 되면은 핵심이 이제 근육의 불균형이에요. 머슬 임밸런스라는 어떤 디스펑션을 배울 건데 그때 근육의 이름들도 막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슈페리어, 안테리어, 인페리어 이런 것들 선생님이 확실하게 알면 되게 쉬워요. 왜냐면 근육의 이름도 근육이 위치가 앞쪽 위에 있느냐 뭐 뒤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용어가 다 붙어요. 선생님들 이건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을 지금 어느 면에서 보고 있어요? 면에서? 관상면. 프론탈 플랜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프론탈 플랜에서. 자, 이렇게 가운데 정중선이 쭉 있죠. 여기는 이제 미들라인인데 이 정중선을 중심으로 해서 보세요. 내 중심에 가까운 안쪽이
미디얼이라고 해요. 미디얼, 내측, 미디얼. 그 다음에 바깥쪽, 외측, 내 중심에서 벗어날수록 바깥쪽이 레터럴이에요. 다시 안쪽이 미디얼, 바깥쪽이 레터럴. 이렇게 외측과 내측에 대한 용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리랑 팔, 우리가 사지죠, 사지. 팔다리에서 부르는 용어인데 보세요. 손끝으로 갈수록 원위부라 그래요. 멀다 그래서 원위부. 가까운 쪽은 근위부라 그러죠. 그쵸? 원위부, 근위부인데 이 용어를 이루는 게 뭐냐면 원위부, 먼 쪽을 디스탈이라 그래요. 디스탈. 가까운 쪽을 프록시말이라 그러고 근위부. 그래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손하고 팔꿈치가 있죠. 손하고 팔꿈치가 있으면은 어디가 더 프록시말해요? 근위부가 어디예요? 둘 중에서 근위부는 팔꿈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팔꿈치랑 어깨가 있죠. 그러면 어디가 더 프록시말해요? 근위관절은 어깨가 되겠죠. 이해돼요? 무릎하고 발목은 디스탈, 어디가 더 디스탈이에요? 발목이 디스탈이겠죠. 원위부. 이해돼요? 그래서 팔다리에서 우리가 손끝, 발끝으로 갈수록 원위부를 디스탈이라고 하고 가까운 쪽을 프록시말이라고 한다라는 거 다시 정리.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인페리어, 방향. 그 다음에 레터럴, 미디얼, 외측, 내측. 그 다음에 프록시말, 디스탈. 이렇게 선생님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이제 여긴 지금 안 적혀 있는데 말씀드리면은 왜 우리 체간에 있는 근육들은요 겹겹이 있어요. 겹겹이. 안쪽에 있는 근육, 뭐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 겹겹이 있죠. 그래서 안쪽을 깊은 층에 있다고 해서 딥이라고요. 딥. 그 다음에 바깥쪽이 슈퍼피셜. 그러니까 깊은 층으로 갈수록 딥, 바깥쪽이 슈퍼피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선생님들 유인물 한번 보세요.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지금 이 내용들은 선생님이 그냥 내가 알겠어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외우셔야 돼요.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외우셔야 돼요. 자꾸 말하시고. 자, 다음에 이제 골격을 보겠습니다. 스켈레탈 시스템. 스켈레탈이라고 하는 게 골격이에요. 뼈를 얘기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뼈에 대해서도 생소할 거예요. 뼈에 대해서도. 아마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지금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이런 용어도 몰랐던 분들은 이 뼈도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입문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뼈가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데 사실 뼈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뼈는 개수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뼈 하나하나 이름, 그 다음에 관절의 이름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근데 저희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뼈에 대한 이름들, 근육에 대한 이름은 제가 얘기하진 않을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뼈, 그 다음에 관절, 그러니까 관절을 이루는 뼈와 관절에 대해서는 하나 다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뼈가 이렇게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일단 뼈를 좀 크게 볼게요. 크게. 선생님들이 어떻게부터 구분을 하셔야 되느냐. 자, 보시면은 엑셜 스켈레탈하고 어펜디큘러 스켈레탈 이렇게 써있죠. 제목이. 자, 엑셜 스켈레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중축골격이에요. 내 몸의 중심이 되는 중축골격. 그 다음에 어펜디큘러란 말은 뭐냐면은 부속골격이에요. 부속골격. 그래서 일단은 스켈레탈 시스템을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중축골격, 내 몸에 축이 되는. 그 다음에 하나는 부속골격, 팔다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그림 보세요. 그림에 지금 진하게 있는 부분 있죠. 진하게 있는 부분. 자, 머리 두개골, 그 다음에 전체 척추, 꼬리뼈까지 척추, 그리고 여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흉곽, 소라식 케이지라고 불러요. 흉곽, 늑골하고 흉골이 합쳐진 거죠. 요거를 중축 골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 축이 되는 골격. 그 다음에 부속 골격은 뭐냐? 어펜디큘러 스켈레탈은 팔을 구성하는 상지, 어퍼림부라 그래요. 어퍼림부. 상지를 구성하는 뼈들, 그 다음에 하지, 골반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이렇게. 이게 이제 부속 골격, 어펜디큘러 스켈레탈, 로어 림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단은 지금은 두 개로 구분을 하세요. 두 개로 먼저 구분을 하시고요. 요거 하나하나 뼈의 이름은, 뼈의 명칭과 관절은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는데, 관절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관절은 뭐 구부러지고 접히는데, 그쵸? 그 다음에 움직이는 곳.
우리 몸이 이제 관절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관절에 대한 간단한 구조적인 것만 보도록 할 건데, 관절의 형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들은 아마 나중에 더 공부하시고 뭐 해부학책 아마 하나씩은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해부학책 같은 거는 하나 사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보시면은 뭐 관절도 우리 몸에 관절의 형태가 되게 많아요. 분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관절, 절반만 움직이는 관절, 뭐 움직이는 관절, 그 다음에 움직임이 일어나는 관절에서도 움직임이 일어나는 방향에 따라서 무슨 관절 구분이 많은데, 지금 그런 복잡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인 관절의 형태,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형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움직이는 이런 관절, 손가락에 있는 이런 관절, 팔꿈치, 어깨, 이런 손가락, 이런 팔꿈치, 이런 관절이 전부 다 활액 관절이라고 하는 시노비알 조인트 형태를 갖고 있어요. 시노비알이라는 건 활액이에요. 활액 관절인데, 지금 보시는 그림이 활액 관절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뼈랑 만나죠. 이렇게 뼈가 만나면은 그냥 관절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꺾이고 돌아가고 이런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관절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 뼈랑 만나면요, 이거를 연결하는 게 있어요. 감싸는 게. 요렇게 아주 천 같은, 근데 늘어나는 천이 아니라 생각하시면 돼요. 짱짱한 천 같은 그 캡슐, 막에 의해서 쌓여져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게 관절 주머니, 조인트 캡슐이라 그래요. 조인트 캡슐이 있고, 조인트 캡슐 안에는요 또 하나의 막이 있어요. 얇은 막,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 파란 색깔로 있는 이 막이 뭐냐면은 윤활막이라 그래요. 시노비알 멤브레인. 그래서 윤활막, 시노비알 멤브레인, 혹은 또 활액막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 막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 이 지금 관절 공간 보여요? 여기가 조인트 캐비티라고 하는 관절 공간이에요. 관절의 공간인데, 여기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요, 물이 있어요. 활액. 그러니까 미끌미끌하게 해서 마찰력을 감소시키고 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활액이 있는데, 그 활액을 분비하는 곳이 바로 윤활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액체, 이 우리 윤활액이 차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뼈 끝에 보세요. 지금 뼈랑 뼈가 만나는 게 관절인데, 이 뼈 끝에 하얀 색깔로 있는 거 보여요? 하얀 색깔로? 이게 뭐냐면은 관절 연골이에요. 연골. 아티큘러 카틀리지라고 하는 게 연골이에요. 그래서 뼈랑 직접 닿으면 어때요? 마모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마모가 되지 않게 쉽게 생각해서 뼈 끝에 뼈가 만나는 관절을 이루는 부분은 코팅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절 연골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관절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움직이는 건 그냥 움직여요. 근육에 의해서 움직임이 발생하죠. 그래서 모든 근육이 다 하나 이상의 관절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육도 관절을 지나서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신경이 있어야지 근육은 일을 하겠죠. 그래서 신경, 그 다음에 혈관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관절의, 이게 가장 기본적인 활액 관절의 구조니까요, 요거를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인데, 근육이라고 하는 게 방금 제가 잠깐 얘기했죠. 근육이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 우리가 움직임에서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분명히 근육이에요. 근데 이제 근육이 하는, 우리 그냥 몸에서 근육이 하는 역할을 논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역할들이 있어요. 생리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근육이 또 다른 역할들을 또 수행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뭐 열을 발생시키는 거, 체온 유지,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것처럼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의 기능만 수행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1번은 뭐냐면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고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육인데, 근육의 구조라던가 근육, 이렇게 생리학적인 내용들은 제가 지금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도록 할게요. 왜냐면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듣는 이유 뭐예요? 앞으로 과정을 공부하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 이해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은 지금 뼈가 보여요? 뼈가 여기 있어요. 뼈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뼈에 근육이 붙죠. 뼈에 근육이 연결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힘줄이라 그래요. 텐던. 우리가 힘줄 많이 쓰죠. 건이라 그래요. 텐던. 이 텐던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고, 이게 이제 근육이죠. 근육이 있는데, 근육은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하얗게 쌓여져 있죠. 이게 근막이에요.
머슬 페이시아라고 하는 근막에 의해서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를 지금 보시면은 번들이란 말 보여요. 번들이 뭐예요? 번들. 하나 이렇게 감싸는 걸 번들이라 그러죠. 번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프라이머리 번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온 조그만 그 안에 있는 번들을 세컨더리 번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여기서 나오는 조그만 하나가 우리가 이제 머슬 파이버라고 얘기하는 근섬유라고 얘기한다.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 뭐 지금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근육들은 이렇게 근막에 의해서 쌓여져, 겹겹이 쌓여져 있고, 자 보시면 요거 한번 볼까요? 지금 제일 작은 우리 여기 있는 근섬유에서 하나를 딱 뗐어요. 보면은 요렇게, 지금 요건 사실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지금 작은 모양, 작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 사코미어라고 하는 근섬유가 하나 보이시죠? 사코미어라고 하는, 이 사코미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필라멘트, 마이오 필라멘트, 가장 작은 근육의 그 섬유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어떤 구조적인 하나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뒤에 보시면은 이게 제가 지금 이걸 왜 얘기하느냐, 근육은 어떻게 움직임을 일으키느냐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근육이 이렇게 길이가 요만해요. 이 요만한 근육이 우리 몸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관절을 지나서. 자, 제가 팔꿈치를 구부리는 역할을 하는 우리 알통 있죠? 알통. 상완 이두근을 얘기를 해볼게요. 근육이 여기서 요렇게 팔꿈치를 지나서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근육이 어때요? 짧아지기 때문에, 근육이 짧아지면은 팔꿈치가 이렇게 구부러져서 올라오겠죠? 그래서 근육은 수축하고 또 늘어나고 신장하고 수축하고 신장하고 이렇게 길이를 다르게 바꿀 수가 있는데, 그 길이가 달라지는 그 원리를 보면은 이렇게 가는 실들, 섬유들이 있어요. 우리가 마이오신 액틴 필라멘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보세요. 지금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거 요거 하나가 근절이라고 그래요. 사코미어, 근절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요게 이렇게 작아진 형태 보여요? 수축했을 때 작아지고 또 늘어나고, 여기서 수축 이완이 필라멘트 사이사이에 서로 교차되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사이에 들어가고 사이를 빠져나오고 하면서 근육이 수축하고 또 늘어나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각각 뭐 이거는 뭐 마이오신 필라멘트, 액틴 필라멘트 막 이런 거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머릿속에 이게 그림이 그려지면 돼요. 아, 근육이 수축을 하는 게 여러 실들, 가느다란 실, 섬유들이 그 사이사이로 이렇게 교차돼서 겹치고 또 멀어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근육이 짧아지고 늘어나고 하는구나 라는 거. 그래서 움직임이 발생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 힘줄이에요. 텐던. 힘줄인데 지금 보이시죠? 여기가 뼈예요. 뼈인데 우리가 선생님들이 요거 하면은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가 지금 뼈예요. 지금 얘가 힘줄이에요. 텐던이에요. 힘줄, 텐던.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근육이죠. 아까 전에 근육이 뼈에 직접 탁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근육이 이 힘줄 다발에 의해서 뼈에 연결되어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뼈 속 깊이 뿌리를 받고 있죠. 여기가 굉장히 튼튼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근육을 뼈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장력이 발생한다. 아주 센 장력이 발생한다. 그러면요, 이 힘줄이 뼈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은 드물어요. 거의 떨어져 나가는 일 없어요. 여기는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얘가 안 끊어지고 뼈가 부러질 수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분리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단단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장 흔한 손상은 뭐냐? 근육하고 건이 만나는 이 부분이 오히려 더 끊어져요. 손상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뜯어지는 일이 거의 없다. 아주 견고하게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힘줄, 지금 수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때요? 느슨하죠? 근데 여기 보세요. 근육이 수축했어요. 하니까 어때요? 잡아당겨져서 텐던이 팽팽하게 당겨지죠? 이러면 어때요? 뼈를 움직일 수 있겠죠? 잡아당기니까. 힘줄이 팽팽해져 있는 모양 기억하시고, 마찬가지로 느슨한 상태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뼈예요. 뼈를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근육은 텐던, 힘줄에 의해서 뼈에 연결된다라는 건 선생님들이 요거는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근육이 움직임을 일으키고 있죠. 움직임을 일으키고 있는데 선생님들 보세요. 자,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뭐죠? 우리 알통, 상완 이두근, 바이셉스 브라키라는 근육인데, 자, 상완골에서 팔꿈치를 지나서 이렇게 척골에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팔꿈치를 지나는 이렇게 바이셉스가 짧아진다 생각해 보세요. 짧아지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B 그림을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이 전환 부위가 이렇게 움직였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C 그림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손으로 어떤 고정된, 예를 들어서 철봉을 잡고 있는 거예요. 철봉을. 손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상완 이두근이 수축해요. 그러면 어때요? 이게 이렇게 딸려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B 그림은 뭐냐면은 여기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손이 고정되어 있으면은 몸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이셉스에 의해서 상완 이두근, 이두근이라는 근육에 의해서 움직임이 더 원위부에 있는, 아까 얘기했죠, 디스탈 세그먼트, 원위부가 움직일 수 있고 근위부, 프록시말 세그먼트가 움직일 수도 있어요. D 그림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이해돼요?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움직임을 일으키는데, 어쨌든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관절을 통과하죠. 움직임이 일어나는 축이 되는 관절을 통과해서 뼈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뼈를 연결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하나의 뼈에서 그 같은 뼈로 넘어가는 근육이야. 관절을 통과하지 않아.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쵸? 하나의 뼈에서 다른 뼈로 넘어가기 때문에 관절을 지나서, 그래서 뼈와 뼈로 움직인다. 근데 원위부에 있는 뼈로 움직일 수도 있고 또 근위부에 있는 뼈로 움직일 수도 있고, 어디가 더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은 결정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들이 자, 생각 자체를 선생님들이 바꾸셔서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보세요. 근육의 수축이 먼저예요? 아니면은 움직임이 먼저예요? 근육의 수축이 먼저예요? 움직임이 먼저예요? 뭐가 먼저일까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근육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선생님들이 운동을 이제 앞으로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움직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이렇게 운동하는 게 이게 상완 이두근의 근육 운동이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 움직임이 상완 이두근의 운동이야. 수축하는 거야. 상완 이두근이 수축하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선생님이 말이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다릅니다.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에 근육의 수축이 움직임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움직이기 때문에 근육이 쓰이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선생님들 그거는 이렇게 머릿속에 그 개념을 딱 잡으시면은, 왜냐면은 그래야지 앞으로 선생님들이 어떤 움직임, 어떤 운동에 대해서 어떤 근육이 작용하는지 분석하거나 할 때 오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걸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오는 이 용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유인물 갖고 계시죠? 별표 치세요, 별표. 별표를 막 치세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은 안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아까 제가 우리 이 시간에는 뭐 본다 그랬어요? 각각의 관절, 그죠? 우리 몸에서의 관절들하고 관절을 구성하는 뼈들 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움직임 본다 그랬죠? 그때 각각 관절별로 움직임에 대한 용어는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한번 쭉 요건 읽어보고 뒤에 계속 나올 거니까 그냥 그 정의들이,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의가 설명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부터 뼈를 보도록 할 건데, 아까 제가 지금 우리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일단은 뼈는 정말 쉬워요. 뼈에 대해서 뼈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 뼈가 만나면 관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관절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 그 관절에서 움직임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움직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러면 그 움직임의 각각의 용어, 약속이죠. 이렇게 움직이면 이거는 뭐라고 부르자,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거는 뭐라고 부르자, 이 용어들을 선생님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숙제하셔야 되는.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간단하게 보실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스켈레탈 시스템이라고 해서 골격을 설명하면서 중축 골격하고 부속 골격으로 나눴어요. 그쵸? 중축 골격이 어디였죠? 지금 머리가 빠졌네. 그쵸? 우리
두개골은 빠졌는데 요건 제가 일부러 뺐어요. 두개골은. 머리는 뭐 나중에 공부하기로 해요. 지금 일단 빼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 두개골, 스컬도 포함됩니다. 중축골격에. 자, 그 다음에 전체 척추인데 지금 이 그림을 먼저 보세요. 요렇게 꼬리뼈까지 여기가 지금 보시는 이게 중축골격이에요. 지금 이 그림은 사실 골반은 없어야 돼요. 이 골반은 중축골격에 포함되진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단은 요렇게 이게 중축골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척추를 볼게요. 척추를 우리가 버테브랄 칼럼이라 그래요. 척추. 근데 척추 지금 이 말은 뭐냐면요. 제가 한글로 적어 볼게요. 척추라 그래요. 척추. 그러니까 말이 조금 뭐 좀 말장난 같고 조금 그런데 척추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척추뼈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보세요. 전체 경추부터 흉추, 요추, 천추, 꼬리뼈까지 있는 거를 우리가 버테브랄 칼럼, 척추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각각 구획을 좀 나눠볼게요. 우리가 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목, 경추죠, 경추. 서비컬을 경추라 그래요. 서비컬, 경추. 선생님들은 근데 뭘 기억하셔야 돼요? 경추란 말을 기억해야 돼요? 아니면 서비컬을 기억해야 돼요? 서비컬. 거기를 자꾸 익숙해 주셔야 돼요. 자꾸 말하세요. 서비컬. 제 발음이 뭐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 발음을 일단 지금 먼저 좀 흉내를 내세요. 제가 발음을 최대한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흉추예요. 자, 보세요. 서비컬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고요. 총 7개의 뼈가 있어요. 경추는 7개다 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소라식이라 그래요. 소라식. 흉추는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총 12개가 있어요. 흉추는 12개. 경추보다 흉추가 더 길죠? 개수가 가장 많아요. 1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요추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럼바라 불러요. 럼바. 요추는 5개의 뼈가 있어요. 5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천골이라 그래요. 천골 혹은 천추라고 하는데 요렇게 이거를 뭐냐면은 제가 천골이라 적게요. 천골. 세이크럼이라는 용어를 기억하세요. 세이크럼, 천골. 원래는 세이크럼도 요추처럼 5개가 있어요. 원래는 5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요. 전부 다 그러니까 성인의 골격이 기준이에요. 태어날 때는 5개인데 하나로 이렇게 융합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의 뼈로 천골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뭐 원래는 5개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그 다음에 꼬리뼈 보세요. 꼬리뼈. 여기를 우리가 뭐하냐? 우리가 미골이라고 하잖아요. 미골, 꼬리뼈, 꼬리 미자를 써서 미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미골이란 말보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콕시스, 알겠죠? 그래서 미골도 원래는 4개의 뼈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선생님들 꼬리뼈 딱딱하죠? 꼬리뼈 안 움직이죠? 그렇죠? 부동가절로 결합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뼈로.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경추, 목뼈, 경추는 7개. 서비컬이라고 한다. 서비컬이 경추예요. 그 다음에 흉추는 12개. 흉추를 소라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요추는 허리를 구성하는 허리는 5개의 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럼바라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천골과 미골 각각 하나씩 해서 세이크럼, 천골, 그 다음에 콕시스, 미골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일단 지워볼게요. 각각 스파인의 개수, 그 다음에 이름들을 지금은 기억하시면 돼요. 더 특징적인 거는 나중에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도록 할 텐데 일단 그림에 있는 것만 잠깐 보시면은 여기 사이사이에 뭐 있어요? 척추 사이사이에? 선생님들 그거 잘 알고 있죠? 말랑말랑 디스크, 우리 추간판, 그래서 인터버테브라 디스크라고 하는 추간판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전면에서 보는 거고 이게 뒷면. 안테리어 뷰, 포스테리어 뷰, 그쵸?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시상면에서 보고 있는 옆에서 세지탈 혹은 레터럴 뷰라고도 합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뭔가 돌기들이 톡톡 튀어나와 있네요. 보여요? 돌기들이 톡톡 튀어나와 있는 거. 요게 뭔지는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걸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 그 척추가 일자가 아닌 거 아시죠? 이렇게 시상면에서 봤을 때 일자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S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굴곡돼 있어요. 굴곡돼 있는데 이 굴곡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지금 이 과정에서 아셔야 돼요. 꼭. 그 다음에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커브가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하고, 이 커브 때문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서서 제 몸을 움직이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커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커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요. 지금 사람이 보이죠? 그림이 조금 흐릿한가요? 자, 코가 이쪽에 있어요. 눈이 이렇게 있고, 자, 이쪽이 앞이에요. 앞쪽이고 뒤쪽이고. 자, 그러면은 척추가 있는 게 지금 여기가 뭐라 그랬죠? 경추를 우리가 서비컬, 흉추를 소라식, 유추를 럼바, 그 다음에 세이크럼, 콕시스가 이렇게 있고요. 각각 개수 기억나요? 서비컬은 몇 개? 7개. 소라식은 몇 개? 12개. 럼바는 몇 개? 5개 형성되어 있다는 거 선생님들 바로바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서비컬은 커브가 어때요? 앞으로 볼록하죠. 여기가 지금 앞쪽이에요. 뒤고 앞쪽으로 볼록해요. 볼록한 면이 앞쪽으로 있어요. 흉추는 뒤쪽으로 볼록해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요추는 다시 앞으로 볼록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이크로 콕시스는 다시 뒤로 볼록해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S자로 이렇게 구불구불 형성되어 있는데, 자, 경추 앞으로 볼록한, 그 다음에 요추 앞으로 볼록한, 경추랑 요추, 서비컬하고 럼바는 어때요? 앞쪽으로 볼록하죠. 이렇게 앞쪽으로 볼록한 거를 우리가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전만이라 그래요. 전만. 앞으로 볼록하다. 앞쪽으로. 그래서 전만이란 말보다 우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로도시스라는 게 중요해요. 로도시스. 로도시스란 말이 뭐를 의미하느냐? 경추와 요추, 서비컬 럼바에 있는 앞으로 볼록한 커브를 얘기한다. 아시겠죠? 로도시스라고 하고. 자, 보세요. 소라식은 어때요? 뒤로 볼록하죠. 그 다음에 세이크로 콕시스는 또 뒤로 볼록하죠. 이렇게 뒤로 볼록한 거를 후만이라 그래요. 후만. 그래서 얘를 카이포시스라고 한다. 아시겠죠?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커브, 만곡을 이루는 용어인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사람의 척추, 버테브랄 컬럼은 그래서 로도시스, 두 군데의 로도시스와 두 군데의 카이포시스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자, 서비컬하고 럼바는 앞으로 볼록한 로도시스 혹은 로도틱 커브라고도 얘기하고요. 소라식하고 세이크럼 칵시스는 뭐예요? 카이포시스, 뒤로 볼록한 후만, 카이포틱 커브를 갖고 있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반드시 나중에도 헷갈리지 않게 두 개가 완전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척추인데, 하나의 이제 척추, 이게 이제 하나의 지금 버테브라예요. 버테브라. 하나의 척추인데, 요거는 이제 좀 기본적인 척추의 모양을 좀 모식화한 거예요. 간단하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총 3개의 뼈가 보이죠? 제일 위에 있는 게 서비컬 스파인이에요. 경추, 목뼈. 목뼈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흉추예요. 소라식 스파인, 흉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뭐 이렇게 하나 있죠? 뒤에 나올 건데 흉추에만 뭐가 옆에 붙어 있죠? 이게 갈비뼈입니다. 늑골. 흉추에만 갈비뼈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뭐겠어요? 그러면은 요추, 럼바 스파인. 그래서 지금 각각의 조금씩 모양이 다른데 모양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구성 요소는 똑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이번 시간에는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자, 요게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스파인들을 모식화한 건데, 보시면 여기 넓게 동그란 거 보이죠? 지금 한마디로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동그란 거. 얘가 뭐냐? 이거를 버테브라 바디라 불러요. 바디. 버테브라 바디. 우리가 척추체라고도 해요. 버테브라 바디. 여기 써있죠? 척추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우리 인터버테브라 디스크 있죠? 추간판 디스크가 여기 위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척추체를 부른다. 버테브라 바디라고 한다. 이 용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버테브라 바디 외에 뒤쪽에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죠. 뒤에 지금 제가 흉추로 보면은 버테브라 바디 외에 이렇게 있는 전체, 이거를 뭐라 그러냐, 버테브랄 아치라 그래요. 버테브랄 아치, 버테브랄 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버테브랄 아치랑 버테브라 바디, 일단 두 개로 구분하시면 돼요. 버테브라 바디, 버테브랄 아치, 버테브랄 바디, 버테브랄 아치. 자, 그러면은 버테브랄 아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요거 용어도 지금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보세요. 버테브랄 아치에서 자, 뒤쪽으로 툭 튀어나온 뼈 부분이 있어요. 뒤쪽으로 툭 튀어나온, 지금 보시면은 여기 툭 튀어나온 거 있죠? 각각 튀어나온 각도, 길이 이런 건 달라요. 지금 그런 거는 근데 보실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경추는 지금 뼈가 두 갈래로 나와요.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두 갈래로.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이런 뼈를 뭐라고 하느냐, 뒤로 나온 뼈를 우리가 스파이너스 프로세스라 그래요. 스파이너스 프로세스. 여기 보시면 짧게 그냥 SP라고 썼거든요. 스파이너스 프로세스. 극돌기라 그래요. 극돌기, 스파이너스 프로세스. 다음에 옆으로 톡톡, 버테브랄 아치에서 옆으로 톡톡 튀어나온, 좌우로 두 개의 뼈가 있죠. 자, 보세요. 요추에서 톡톡, 흉추에서 톡톡, 경추에서 톡톡, 이렇게 좀 짧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트랜스버스 프로세스라 그래요. 횡돌기, TP. 제가 지금 약자로 쓴 거예요. TP,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그래서 횡돌기. 그래서 척추, 버테브라 아치에는 뒤쪽으로 극돌기, 스파이너스 프로세스, 그 다음에 좌우에 뾰족한 횡돌기가 있다. 요게 뭐냐, 왜 있냐면 나중에 이게 근육들이 다 붙는 지점이에요. 인대가 연결되고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기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지 다른 설명들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아티큘러 프로세스라는 게 있는데, 자, 보세요. 아티큘러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관절 돌기예요. 관절 돌기. 아티큘러 프로세스. 이거는 뭐냐, 다시 그전 그림을 보면은 척추가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연결되어서 안 떨어지고 잘 고정이 되어 있죠. 이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우리가 본드로 이렇게 다 붙여놓기 때문일까요? 접착제로 이렇게? 그렇게 접착제로 막 붙여놔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디스크에 의해서 서로 척추체, 아까 버테브라 바디가 연결된 것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선생님들 그 아마 교재 유인물을 보시면 더 잘 보일 거예요. 뒤쪽에 보면은 서로 여기가 보세요. 아까 여기가 버테브라 바디였고 여기가 버테브라 아치였죠. 이 버테브라 아치 부분에 서로 위아래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위아래로 연결된 뼈가 툭 튀어나온 돌기가 보일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위쪽으로 날카롭게 올라가 있죠? 아래쪽으로 날카롭게 내려와 있고 위아래로 툭 튀어나온 돌기가 존재를 합니다. 이게 관절 돌기, 아티큘러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돌기들이 보세요. 이 척추 위에 있는 관절하고 또 연결되고 아래에 있는 관절하고 연결되고 서로 위아래에 있는 관절들하고 서로 관절 돌기들이 연결해서 관절을 이루어요. 그래서 그 관절 돌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각각 경추, 흉추, 요추에 따라서 모양은 조금씩 달라요. 특성들이. 그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지금은 기본적인 척추라고 하는 거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해 보자면은 지금 얘기했던 거, 자, 버테브랄 바디랑 버테브랄 아치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SP, 극돌기, 그 다음에 TP, 횡돌기, 그 다음에 아티큘러 프로세스. 이렇게만 선생님들이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끝. 자, 다음에 흉추. 흉추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소라식 케이지예요. 소라식 케이지. 립 케이지라고도 하고 소라식 케이지라고도 하는 흉곽이에요. 흉곽. 흉곽인데 우리가 어때요? 이 흉곽 안에 뭐가 있어요?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그쵸? 굉장히 생명하고 직결된 그런 중요한 장기들이 있죠. 이 장기를 보호하는 케이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슴 우리, 케이지 역할을 하는 립 케이지인데 선생님들 그래서 갈비뼈를 알 거예요. 갈비뼈, 늑골,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뼈를 보면은 여기 요렇게 있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얘를 스터넘이라 그래요. 스터넘. 흉골이에요. 흉골. 스터넘이라고 하고요. 흉골 만질 수 있죠. 그 다음에 갈비뼈를 뭐라 그래요? 갈비뼈? 갈비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적어 드릴게요. 코스탈. 이게 우리가 갈비뼈. 늑골을 얘기해요. 늑골. 아시겠죠? 코스탈. 그래서 코스탈, 늑골, 그 다음에 스터넘, 흉골 두 개로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요렇게 조금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죠? 여기는 뭐냐면요. 연골이에요. 연골. 늑연골이에요. 우리가 선생님들 한번 숨 쉬어보세요. 숨 쉬면은 이렇게 립케이지가 어때요? 확장되고 좁아지고 움직이죠. 만약에 이게 단단한 뼈로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때요? 움직임이 생길 수 있을까요? 생길 수가 없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갈비뼈가 흉골에 이렇게 늑연골, 말랑말랑한 연골에 의해서 연골이 됩니다. 그래서 전면부에는 이렇게 늑연골이 있고,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아까 코스탈이 늑골이라고 했죠. 코스탈이 늑골. 아까 연골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카틀리지라고 했어요. 카틀리지. 그래서 코스탈 카틀리지라 불러요. 이게 늑연골.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흉곽, 소라시스 케이지의 움직임이 발생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늑골은 총 몇 개가 있을까요? 늑골이. 늑골의 개수. 총 12개가 있어요. 12개. 아까 우리 척추에서 12개 있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죠? 흉추라고 그랬죠. 소라식 스파인. 소라식도 12개, 그 다음에 늑골, 코스탈도 12개. 그러니까 각각 1번부터 12번까지 12개의 흉추에 다 늑골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늑골, 갈비뼈는 경추랑 요추에는 없습니다. 알겠죠? 정상적으로는 없어요. 흉추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다가 별표 치세요. 별표. 자, 척추, 우리가 스파인을 척추라고 해요. 척추. 버테브라 또는 스파인이라고 부르는데 척추에서 발생하는 움직임입니다. 움직임. 아까 제가 첫 시작할 때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학습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관절 이루는 뼈의 명칭, 그리고 그 관절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움직임의 용어 기억하라 그랬죠? 약속들이거든요. 보세요. 지금 여기는 지금 목을 움직이네요. 목을 움직이고, 여기는 지금 체관으로 움직이는데 어쨌든 전부 다 척추죠. 그죠? 경추, 흉추, 요추 다 척추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는 거 볼게요. 얘를 가운데를 먼저 볼게요. 가운데. 여기 있는 거 보세요. 고개를 앞뒤로 움직여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몸을 앞뒤로 구부리고 펴고 이렇게. 지금 제가 무슨 면에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면에서? 아까 처음에 배운 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면이에요? 세지탈 플랜이죠. 시상면. 시상면에서의 움직임이에요. 그죠? 목을 움직이고 체관을 움직이고, 이렇게 시상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뭐라고 하느냐? 플렉션, 익스텐션. 한글로는 이제 굴곡이라고도 하고 익스텐션을 신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굴곡 신전보다 플렉션, 익스텐션으로 기억을 하세요. 플렉션, 익스텐션. 그래서 보세요. 제가 구분을 해드릴게요. 목에서 앞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구부러지는 거를 플렉션이라 그래요. 플렉션. 그 다음에 보세요. 목을 뒤로 이렇게 펴는 걸 익스텐션이라 그래요. 익스텐션. 플렉션, 익스텐션. 이거는 그냥 선생님들이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체관에서 마찬가지로 앞으로 플렉션, 뒤로 익스텐션. 아시겠어요? 굴곡 신전이라는 용어. 플렉션, 익스텐션 전부 다 시상면에서 발생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또 다른 스파인에서의 움직임 뭐가 있냐? 이걸 먼저 볼게요. 자, 로테이션인데, 자, 목을 돌리고 있죠. 이렇게 목을 돌리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로테이션, 회전. 체관의 회전. 이렇게. 이거는 어느 면에서의 움직임이에요? 트랜스버스 플랜이죠. 횡단면에서. 이거를 회전이라 그래요. 우리가 뭐 로테이션이란 말은 많이 쓰잖아요. 그냥 원래. 그쵸? 그러니까 회전.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자, 목을 요렇게 움직이네요. 요렇게. 무슨 면에서 움직임이 일어나요? 아까 이게 무슨 면이었죠? 프론탈 플랜이죠. 프론탈 플랜. 프론탈 플랜에서 일어나는 요 움직임을 뭐라고 하느냐?
아까 플렉션은 뭐라고 했어요? 플렉션이 이렇게 가는 거라고 했죠? 레터럴 플렉션이라 그래요. 외측으로. 아까 레터럴이 이 외측이었죠. 미디얼 레터럴 쪽으로 굴곡한다. 그래서 레터럴 플렉션이라 그래요. 레터럴 플렉션. 기억하시고 보세요. 마찬가지로 체간에서 몸이 이렇게 똑같죠? 프론탈 플랜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에요. 이거를 레터럴 플렉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스파인에서의 움직임은 총 4가지의 움직임이 발생해요. 4가지의 움직임. 하나는 뭐예요? 플렉션. 그리고 익스텐션. 그쵸? 둘 다 시상면에서의 움직임이고요. 로테이션. 트랜스버스 플랜에서의 움직임. 그 다음에 레터럴 플렉션. 프론탈 플랜에서의 움직임. 이렇게 각각의 용어들을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가 액시얼 스켈레탈이었어요. 중축골격. 액시얼 스켈레탈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상지랑 하지, 어펜디큘러 스켈레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